안녕하세요. 젤리마입니다. 오늘은 딱지 스타일의 사각수세미 준비했습니다. 뒷면은 단색으로 단순하게 처리를 했고요. 실은 웨빙실, 바늘은 모사 5호 사용했습니다. 이 사각 모티브 같은 경우는 한번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초보분들이 쉽게 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코를 힘들게 찾아서 뜨는 게 아니라 이 사이마다 전부 묶음으로 주워서 뜨기 때문에 이거 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그냥 뜰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배색은 둘로 보이지만 실제 뜨개를 할 때에는 각각 한 줄씩 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을 4개를 가지고 동시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쪽에서 좀 실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움이 있어요. 초보분들은 뜨시다가 중간에 이 실꼬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얘가 조금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기본 뜨기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을 같은 색상의 실을 2뭉치씩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4뭉치의 실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이 이렇게 한 뭉치밖에 없으실 때에는 한 가닥의 실은 겉에서 푸시고요. 남은 한 가닥의 실은 안쪽에서 뽑으세요. 2가닥의 실로 뜨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투리 실이 남은 게 있으면 지금 쓰시면 돼요. 여기 작은 삼각형 하나죠. 이거 완성하는 데에 이 정도 실이면 정말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이런 자투리 실이 이때에 실 풀르는 데에도 더 유리하니까요. 작은 실들이 있으시면 지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직링 만들어서 코 늘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화면이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흰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피치핑크 4가지 색상을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해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앞면을 흰색, 노란색, 피치핑크로 하고요. 뒷판도 아예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5색을 이용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 4가지 색상의 실을 배치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뒷면이 분홍색으로 이 색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맨 처음 매직링을 만든 색상의 실은 흰색인 거예요. 흰색으로 매직링을 만들어서 첫 코를 시작하고 그 다음 다시 또 흰색, 마지막에 분홍색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홍색으로 끝났을 때 앞에 있는 3개의 실을 다 끊고 남은 이 1개의 실로 뒷판까지 뜨는 겁니다. 색상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4가지 색상의 실 중에 바탕을 만들 실이 있다면 그 실을 4번째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앞판만 뜨고 뒷판은 아예 다른 색상의 실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매직링부터 만들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감아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3개가 한 세트거든요.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은 3코 세워주겠습니다. 하나, 둘, 3개. 자, 같은 자리에 이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뜰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3개가 완성이 되면 같은 자리, 제자리에 그대로 사슬 2개를 더 넣어주세요. 첫 번째 노란색 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째 실로 흰색 쓰겠습니다. 자, 노란색 실 사슬 2개 뺀 상태에서 흰색 실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색상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흰색 실 한번 감아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 노란색 매직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또 3개를 할게요. 하나, 둘, 자, 3개. 역시 3개 떴으니까 사슬 2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분홍색 실 그대로 끌어오시고 처음에 만들어진 노란색 매직링에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또 3개 할게요. 하나, 둘, 3개. 사슬 2개로 끝냅니다. 요 3번째 실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흰색 한 번 더 쓸게요. 흰색 실 끌어 나와서
네 번째 실이에요. 실 한번 바늘에 감고 처음 만들었던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3개 해줍니다. 마무리는 역시 사슬 2개. 실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얘가 네뭉치를 쓰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일단 이거 매직링의 꼬리실부터 3개 잡아당겨 줍니다. 사각 모양이 얼추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 있죠. 이런 꼬리실들 사실 얘네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전부 이 뜨는 과정에서 다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모양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매듭을 전혀 짓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그대로 묶어서 주워뜨기 때문에 여기 절대 풀리지 않아요. 매듭 일일이 하나씩 여기 안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1단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빼뜨기에서 1단을 끝내겠습니다. 사슬 2개 넣고요. 앞쪽에다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 빼뜨기를 할 위치는 맨 처음에 세웠던 기둥 3번째 코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4번째에 뒤 반코 그 다음 3번째에 뒤 반코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얘를 한번 돌려주세요. 왕복뜨기거든요. 돌려서 이제부터는 뒷면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5단까지 코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2단 뜨고 나면 또 돌려야 돼요. 3단 뜨고 돌리고 4단 뜨고 돌립니다. 실이 어떻게 되죠? 계속 한 방향으로 꼬이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처음에 한번 이렇게 돌렸으면 다음 단 뜨실 때에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실꼬임이 덜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바늘 넣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요 흰색 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기둥코 3개 세우고 시작할 건데 지금 나온 상태 그대로 돌린 상태 그대로 기둥코를 세우면 이 기둥이 노란색 쪽에 더 가깝죠. 노란색 실에 이어서 기둥코가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앞쪽으로 빼뜨기를 한번 한 다음에 기둥코를 세울 거예요. 여기 사슬 2개 걸린 쪽에 편안하게 그냥 넣고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한 거예요. 흰색 쪽으로. 그 상태로 기둥 3개 세웁니다. 자, 위치가 흰색 쪽에 더 가깝죠. 한길긴뜨기 2개를 더해 줄게요. 한길긴뜨기는 무조건 3개가 세스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1단에서는 사슬을 넣었잖아요. 여기는 사슬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모서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모서리, 여기도 모서리입니다. 여기는 그냥 변이에요. 그래서 사슬 넣지 않고 한 번 더 감아서 이쪽 부분, 여기 실 2가닥 있는 이 부분이 모서리예요. 여기다가 넣고 한길긴뜨기 또 3개 해주세요. 자, 여기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사슬을 2개 넣고 끝냅니다. 자, 하나 끝났고요. 실을 넘겨줄게요. 제가 순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분홍색 칠 차례예요. 분홍색 실로 바꿔서 한길긴뜨기 또 3개를 할 겁니다. 분홍색 실 바꿀 때에는 아까 1단에서는 요 실 이렇게 빼왔잖아요. 2단부터는 이렇게 실 뺄 필요가 없어요. 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감아주세요. 넣고 앞에 있는 분홍 2코 빼고 뒤에 있는 2코는 분홍 거 흰 거 같이 뺍니다. 기둥이 하나 생겼어요. 2번째, 3번째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사슬 넣지 않습니다. 요거 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이에요.
여기가 또 모서리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 한 다음에 사슬 2개를 넣어요. 자, 사슬 2개. 사각형이 조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좀 더 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흰색이에요. 실도 위치 바꿔줄게요.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뜨면 엉키지 않죠. 근데 좀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실 위치 저는 영상 때문에 그나마 중간에 엉키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안 바꿔주셔도 나중에 푸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엉키는 일은 없어요. 흰색 실 가져왔습니다. 한번 감아서 넣고 앞에 있는 흰색 2고리 빼고 뒤에 있는 건 흰색, 분홍색 2고리 뺍니다. 이 벌어지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다 오므려집니다. 역시 한길긴뜨기는 3개예요. 사슬 넣지 않고 모서리 쪽에 가서 사슬을 넣고 끝낼 겁니다. 3개, 모서리니까 사슬 2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실로 끝나게 돼요. 노란색 실이에요. 한번 또 감고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은 사슬 넣지 않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요 옆에 가서 또 3개. 여기는 모서리니까 사슬 2개 넣고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4번째 마지막으로 2단이었거든요.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 둘, 3번째 코거나 4번째와 3번째의 뒤 반코를 걸면 이렇게 코찾기가, 코에 넣기가 편하거든요. 이 방법으로들 해보세요. 2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편물을 또 뒤집어서 3단을 시작할 건데요. 아까 제가 2단 갈 때 이렇게 뒤집었거든요. 반대로 뒤집을게요. 3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2단의 마지막이 노란색 실로 끝났습니다. 편물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었고요. 또 3단을 시작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시작하면 옆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고 기둥 3개를 세울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길긴뜨기 3개 합니다. 기둥코를 포함해서 3개. 자, 됐죠?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니까 그대로 옆에 넘어가서 또 3개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실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죠. 여기서는 3개 뜬 다음에 사슬까지 넣어줄게요. 하나, 둘, 3개, 사슬 2개. 그 다음에는 흰색 실 차례입니다. 그대로 감아서 제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2개, 3개. 옆에도 그대로 묶음으로 주워서 뜨니까 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이사이마다 그냥 묶어서 주워 뜨면 됩니다. 3개. 마지막으로는 여기 실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모서리예요. 여기는 3개 뜨고 사슬 2개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에요. 그냥 조금 귀찮기만 한 거거든요. 실 푸르기가. 3개. 그러면 사슬 또 2개. 다음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실도 한번 감아서 역시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 다음 세 번이에요. 가운데도 한길긴뜨기 3개 해줍니다. 여기 실 나와 있죠? 여기가 모서리예요. 여기도 3개 넣고 사슬 2개. 다음 4번째 실입니다. 여기 4번째 실이니까 이거 뜨고 나면 단을 또 바꿔야 돼요. 한길긴뜨기 계속 진행합니다. 3개씩만 떠주시면 되고요. 가끔 저도 얘기하고 뜨고 이러다 보면 4개 뜰 때도 있고 뭐 2개 뜰 때도 있는데요. 얘는 4개, 2개가 됐다고 해서 코를 찾아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일찍 발견하면 풀러서 뜨시고요. 아니시면 계속 그냥 진행하세요. 이게 자, 마지막입니다. 사슬 2개 넣고 끝냈습니다. 자, 처음에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또 끝이 났어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걸면 편해요. 4번째의 뒷코랑 3번째의 뒷코거든요. 그냥 3번째 찾는 것보다 3번째에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째와 3번째에 반코씩 걸어서 빼뜨기를 하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3단 마무리 하시고요. 좀 전에 이렇게 돌렸죠? 이번에는 반대로 돌립니다. 자,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주시면 실 꼬임이 덜하니까요. 자, 반대로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냥 바로 기둥 나오면 너무 이 노란 쪽에 오히려 가까우니까요. 빼뜨기를 한번 한 다음에 기둥코 3개 세우겠습니다. 자, 4단을 시작할 거고요. 4단 뜨는 방법도 동일해요. 5단까지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4단만 생략하고 5단 뜨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4번째 단까지 뜨고요. 지금 이제 5단, 마지막 단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한 바퀴 뜨면서 앞단이 끝이 나니까요. 하나씩 끝나는 실마다 정리를 하면서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4번째 실이 요 흰색이거든요. 만약에 흰색으로 그냥 뒷면을 뜨실 거면 요 실은 끊지 않고 그대로 뒷면을 뜨고요. 뒷면의 색상을 바꾸실 거면 이 흰색 실도 정리를 하고 다른 색상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뒤집은 상태고요. 역시 빼뜨기를 해서 위치를 앞으로 한 칸 옮겨주고 기둥코 3개 세우겠습니다. 자, 기둥코 3개 먼저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 더 뜨면 돼요. 자, 반복해서 사이사이마다 묶어서 그대로 주어서 한길긴뜨기 3개씩 떠주세요. 이렇게 코를 찾지 않고 그냥 뜨는 거를 묶어서 주워 뜬다고 하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뜨는 방법 중에서도 되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씩, 2개, 3개, 한길긴뜨기 3개씩 계속 떠주세요. 색깔이 바뀌는 부분까지 오면 모서리를 넣을 차례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자, 3개를 뜨고요. 여기는 모서리니까 2코 사슬 2개 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실을
흰색으로 바꾸고 나서 노란색 실을 정리를 할게요. 흰색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뜬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 3개가 세트니까 3개 할게요. 3개 한 다음에 이 노란색 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위로 편하게 잘라주세요. 적당한 길이만큼 남겨서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더 이상 당겨지지도 않아요. 이 실은.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따로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영 불안하시다면 한번 그대로 제자리에 빼뜨기 해주셔도 돼요. 노란색 실 하나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실이 3개가 남았고요. 이번에는 흰색 실이에요. 한길긴뜨기 3개씩 또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여기 쪽 모서리 쪽에 또 왔어요. 자, 여기도 3개를 뜨고 모서리니까 역시 사슬 2개 제자리에 넣고요. 분홍색 실로 바꾼 다음에 흰색 실 정리합니다. 분홍실 가져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3번을 뜰게요. 흰색 실도 잘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굳이 매듭 안 지어도 되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제자리에 빼뜨기 또 해주세요. 이제 실이 2개가 남아서 이제 많이 정리하고 나니까 좀 편하네요. 분홍색 실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반복해 주세요. 저는 지금 조명이 있고 책상하고의 거리가 낮은 상태에서 뜨잖아요. 그렇게 실을 여러 가닥을 사용하실 때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뜨시면 실 푸르는 게 훨씬 나아요. 좀 바닥에다 놓는다든지 뭐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뜨시면 저보다 훨씬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또 모서리 왔으니까 여기까지 뜨고 분홍실 정리합니다. 사슬 2개, 마지막 흰색 실로 한길긴뜨기 3개 한 다음에 분홍실 정리할게요. 이제는 실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모서리 부분이고요. 저는 뒷면의 색깔을 다른 걸로 뜰 거라서 그냥 여기서 이 흰색 실도 전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사슬 2개 넣고 빼뜨기 하시고요. 이 색깔의 실로 뒷면을 뜨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빼뜨기 한 번 더 해서 그냥 끊겠습니다. 사방을 좀 잡아당겨서 사각형 모양을 잡아주세요. 보이시죠? 딱지 스타일로 사각 모티브가 완성이 됐고요. 요거 여러 개 이으셔서 블랭킷 같은 거 뜨셔도 예쁘긴 하거든요. 아니면 얘를 실 종류를 좀 다르게 해서 정육면체 같은 거, 뭐 바구니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겉면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앞, 뒤 중에 한쪽을 겉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겉면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안쪽으로 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뒤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겉으로 할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코를 찾아서 뜨거든요. 묶음으로 줍지 않고 한 코씩 이렇게 찾아서 떠요. 자, 이쪽 방향에서는 지금 코가 잘 찾아져요. 이쪽 방향에서는 코가 이렇게 뒤로 치우쳐져 있어서 앞에서 찾기가 조금 더 번거로워요. 뒷코가, 앞코가 뒷코보다 더 높이 있는 상태거든요. 뒷코가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러면 앞에 거 한 개만 뜨게 되고 지금 이 밑에 거랑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방향이 여기가 맞는 거예요. 자, 코를 한번 보시면 맞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돌려서 떠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쪽이 앞이기 때문에 요 앞으로 나와 있는 실들은 그냥 뒤에서 좀 끌어가시면 돼요. 제가 평상시보다 저는 실을 좀 짧게 남기는 자르는 편인데 지금은 이렇게 빼려고 꼬리 실들을 약간씩 여유롭게 남겨놓은 상태예요. 얘들이 너무 짧으면 금방 또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저는 여기를 앞면으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 뜰 실 가져다가 뒤에서부터 이제 코 줄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뒤를 요거 민트 그린 색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6단 같은 경우는 쭉 한길길뜨기만 뜨고 모서리 줄임을 할 거기 때문에 모서리 근처에서 시작을 할게요. 바늘 넣고 뒤에서부터 실 끌어 나오세요. 기둥코 3개 세웁니다. 기둥코 3개 세우고요. 그대로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만 해주세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러다가 모서리만 4곳을 줄입니다. 나머지는 줄이지 않아요. 6단에서는. 자, 지금 모서리는 보시면 여기 분홍색 사슬 2개가 모서리 위치죠. 여기를 그냥 묶음으로 주셔서 여기 한 코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 코 하나씩 줄여줍니다. 하나, 둘, 세 코를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슬 중심으로 앞코 분홍색 코 하나 주시고 사슬도 줍고 사슬 다음 하얀색 코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감아서 여기 분홍색 코 앞에서 2고리만 뺍니다. 한번 감아서 여기 사슬 앞에 2고리만 뺍니다. 고리 계속 모아주세요. 한번 감아서 이번에는 여기 하얀 거 앞에 2고리만 뺍니다. 바늘 허리에 고리 걸린 4개를 한꺼번에 빼면 모서리가 줄어들게 돼요. 뒤쪽으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길긴뜨기 하나, 모서리 4군데만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줄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7단 넘어가서 또 줄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6단을 모서리 쪽에 3코씩만 잡아서 줄인 모양입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뒷단이 볼록하게 서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7단을 또 줄임을 할 건데요. 사각형의 모양을 좀 더 잡고 싶으시면 지금 7단에서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모서리 3코씩만 잡아서 줄임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먼저 떠둔 거는 7단, 8단, 9단까지 모서리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계속 2코씩 모아뜨기 한 거예요. 9단까지요. 손땀에 따라서 한 단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 줄임을 해주셔도 되지만 요번 단부터는 그냥 둥글게 2코씩 모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기둥코 세우고요. 옆에 한 코, 2개씩 모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앞에 2고리만 빼고 2고리 미완성인 채로 옆에다 한길긴뜨기 또 진행해서 3코 한꺼번에 빼주는 2코 모아뜨기입니다. 이거를 한 바퀴 쭉 떠주시는 거예요. 2코 모아뜨기만 계속 7단, 8단, 9단에 걸쳐서 2코 모아뜨기만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떠주세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돗바늘로 처리할 수 있는 구멍은 보통 저는 손가락 하나 기준으로 보거든요. 손가락 하나 정도면 돗바늘로 줄였을 때 주변이 울지 않아요. 그 정도 크기가 나올 때까지 2코씩 전부 계속 모아주세요. 여기가 6단, 그 다음에 7단, 8단, 9단까지 2코씩 계속 모아뜨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앞단에 비해서 뒷단은 좀 더 빨리 모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몰려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얘를 한번 앞쪽으로 한 번씩 펴주시면 모양이 이 정도까지 잡힐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사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앞쪽에서 딱지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각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직 빼뜨기를 안 한 상태라 빼뜨기부터 한번 하고요. 그다음 남은 실로 이 구멍을 처리를 해줄 건데요.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코바늘 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한 방향씩 실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씩 빼주셔도 돼요. 돗바늘로 하는 것보다 실을 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아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실이 짧아도 가능해요. 돗바늘은 바늘에 끼워서 보고 또 반 접어야 되니까 실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남은 실 제자리에 한번 매듭 짓고 안쪽에서 당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